소위 말해서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부분들은 충족이 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수준들 자체가 상황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백화점, MG, 파워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기사, 20, 30대 명품 소비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지금 백화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다 빠졌어요. 빵빵이가 뭐 12억을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백화점에 올라가서는 뭘 사고 뭘 이용을 할까라고 한번 되물어보면 아마 그분들은 구매 고객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기존 백화점의 좀 올드한 이미지를 깨고 힙의 성지가 된 더현대와 팝업 스토어 열풍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디트리스의 대표 조명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팀 오알크루의 홍정훈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더현대가 이제 여의도에 개점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여의도의 특성상 그 유통가의 무덤이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 유통가의 무덤일 수 없는 곳이거든요, 여의도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를 살펴보면 사실 여의도 백화점이란 곳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거는 사실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운 그냥 상가 수준이었고, 백화점 3사에서 들어올 만한 공간이 그 당시까지는 계속 없었고, 그것뿐이었지 뭐 더 이게 유통가의 무덤이라고 하기는 그렇게 뭐 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현대 서울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여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지, 현대가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그렇게 들어올 곳은 아닙니다. 근데 여의도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잠재력이 너무나 큰 곳이에요. 왜냐하면 다 재개발이 될 곳이고, 마포의 상권이 사실은 본점과 영등포로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강만 건너면 여의도 상권이거든요. 마포가 또 재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그 조닝 자체가 바뀌었어요. 과거의 마포가 아니라 마용성에 들어갈 정도로 구매력이 높은 곳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여건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오픈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의 그 3대 명품 브랜드 없이도 최단 기간에 1조 원 클럽에 들었다는 부분이 또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1조면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1등 회사 롯데 본점이 1조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2조 넘게 하고, 지금 신세계 강남이 3조 정도 하거든요. 크기로 보면 아직 신세계 강남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1조가 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더 현대의 사이즈라면 사실 이 정도는 빨리 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얼만큼 성장하느냐가 더 이슈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현대의 1조의 의미는 취급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출액은 사실 몇 천억 안 해요. 왜냐하면 백화점이 직접 판매를 하는 거면 매출이 되는데, 직접 판매가 아니고 특정 매입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백화점은 재고 부담이 브랜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백화점들은 직접 매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다 그러면 자기가 파는 것의 모든 거를 매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이나 한국 백화점은 특정 매입이라는 아주 재밌는 매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매출은 3조라고 하지만 실제로 매출액은 몇 천억 정도일 경우가 많아요. 우선은 공간이 굉장히 크다는 게 1차적인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공간에 채울 게 없으면 사실은 1조를 못하죠, 당연히. 근데 공간이 크고 드릴 게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신규 점포는 항상 잘 돼요. 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더 현대가 보여준 새로운 무기가 그 공중에 떠 있는 정원하고 지하 1, 2층을 굉장히 멋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MZ들을 불러오는 역할을 해서, 뭐 어떤 특정 팝업 스토어가 열릴 때는 진짜 막 아침부터 오픈런이 진짜 대단하고. 팝업 스토어가 기여한 바는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빵빵이가 뭐 12억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웹툰의 빵빵의 인기는 진짜 하늘을 치솟죠. 근데 그 사람들이 30만 원을 그 굿즈에 사용을 하면 과연 백화점에 올라가서는 뭘 사고 뭘 이용을 할까라고 한번 되물어보면 아마 그분들은 구매 고객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예비 준비 단계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조금 정확할 것이고, 근데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되는 공간인 거고, 그 끌어당김의 전략을 위해서 신세계가 복합화로 한번 앞질러 갔다면
더현대는 거기서 더 대형, 더 나은 경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젊은 층을 겨냥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같은 개념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게 아직 매출화로 현실이 되어지는 않았다. 요즘 뭐 유통가나 백화점에서 이런 팝업 스토어도 하고 MG 타깃으로 하는 뭐 이벤트들이 많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메인 그 소비 타겟이 MG로 옮겨갔다고 또 볼 수 없는 거겠네요? 백화점, MG, 파워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기사, 20, 30대 명품 소비 뭐 어쩌고저쩌고. 그 코로나 때 보복 소비가 많이 있었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사실 경험하는 걸로 많이 썼거든요. 여행을 가거나 뭐 친구들하고 놀거나. 근데 이제 만나지도 못해. 그러면 그걸 어디 가서 백화점에 가서 내가 사고 싶었던 명품백 하나 사고 뭐 이런 이제 보복 소비를 하면서 그게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죠. 근데 지금 백화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다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MZ 세대들이 이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부모 X세대나 베이비 부모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찌 보면 그 위에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뭐 매출 구조로 보면 아직 적을 수도 있지만 어떤 미래 잠재력에 대해서는 이사님이 예시하신 것처럼 충분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력이 있는 9세대들을 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래식한 구성의 공간들이 뭐 빠른 시일 내에 MG만의 초점을 맞춰서 다 대체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 MZ 세대들이 공간을 즐기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너무 올드해서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빌리지가 왜 그렇게 예약 대란이 났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소위 말해서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부분들은 충족이 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수준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황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건 이미 상한에 다다랐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기능적인 편의, 그러니까 기능적인 성능적인 부분들만을 만족하는 공간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잘 나타내는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는 좀 특별한 날이고 상대적으로 외부 활동도 많이 일어나는 날인데, 그런 날에 저희가 뭐 편리하거나 저렴하거나 가성비가 좋다거나 이러한 키워드들을 떠올리게 될까요? 절대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이제 경험 요소를 위한 시간 투자가 제일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비용 투자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몇 달 전부터 웨이팅을 하고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면서도 그 잠깐 10분, 15분에 내가 이 경험을 누리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하는 거죠. 더현대가 백화점의 기존 뭐 올드한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고정관념을 깼다고 하는 평이 많은데, 복합 쇼핑몰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닫힌 형태의 큐브식 상업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통 층별로, 업종별로 이제 큐레이팅이 조금 되어 있고, 백화점의 자체 브랜드마다 기본적인 레이아웃이라거나 배경 요소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어느 정도는. 그 제한된 구성 안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를 빠르게 감각적으로 캐치를 해서 우리 매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매출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고객이 매장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경험적인 측면을 유려하게 만들자라는 것보다는 그냥 매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자극성에 초점을 두고 공간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백화점이라는 공간 자체가. 근데 이제 더현대 같은 경우는 일단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이 자연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위아래가 이렇게 뻥 뚫린 수직적인 개방성을 가지고 설계가 됐고, 또 그거를 뒷받침하는 되게 유려한 실내 조경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층별로 수평적으로 큐레이팅되어 있던 공간이 수직 방향성까지 가지게 되면서 내가 그 난간에 서서 보면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고 들어오는 정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 내에서 이 공간은 다른 백화점들에 비해서 다채롭다, 신선하다라는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일단은 그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경험이 되겠죠. 사실은 더현대가 한꺼번에 바뀐 게 아니에요. 백화점들이 진화를 그 사이에 막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형화, 복합화, 럭셔리화, 이 세 가지가 큰 축으로 해서 뭐 신세계 이제 그 강남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산의 센텀시티라든가, 롯데 잠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점점 채워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옷이나 뭐 먹거리나 이런 거는 채우는데 진짜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체류 시간을 늘리면서 즐길 거리로 바꿔보자. 그게 아마 이제 복합화의 시초가 사실은 이제 신세계 강남점이거든요. 그때 서점이 밑에 있었고, 극장이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화점이 같이 있고, 지하상가가 연결이 되고.
그 백화점 공간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지금 더 현대 서울이 그거에 가장 크게 적용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더현대 이런 전략이 좀 유통가 전반이나 다른 백화점들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준 것들이 지금 백화점들이 팝업 스토어를 굉장히 많이 엽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백화점들이 팝업을 안 했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질적, 양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2000년에 신세계 영등포에서 신입사원 때 무슨 했냐면 MF라는 혹시 브랜드 아시나요? 네, 그 메이저 플레이보. 힙 네, 힙합. 브랜드로 유명하고 원타임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20 몇 년 전에. 네, YG의 조상님 격이. 아주 원조시죠. 근데 그분들이 MF의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 몇 개 백화점의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팬사인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팝업의 일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줄을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줄이 영등포점 옥상 비상계단을 3줄로 해가지고 옥상까지 올렸어요. 그 정도로 팝업의 효과라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이미 백화점들은 알고 있었고 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약간 MG의 방식처럼 젊은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고 인스타에 뭔가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팝업을 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각 행위 자체는, 그러니까 브랜드가 플레이하는 방식 자체들은 소형화되고 개인화되고 작아졌죠. 다만 이제 그 팝업의 절대적인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세분화된 소비층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서 공간이 대형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테마파크 같은 느낌으로 공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현대 팝업 스토어 중에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저는 원소주였던 것 같고요. 원소주가 성수에서도 굉장히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기도 했고, 그 다음에 파급력이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뭐 주류계, 유통계 파급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흐름을 잘 타면서 원소주라는 국내 중류주의 박재범과 힙함, 뭐 거기다 리니지와의 합작, 그러니까 메인 타겟이 사실 술이 20, 30대잖아요. 굉장히 잘 이루어진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는 이제 백화점이 그냥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과거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웹툰의 굿즈들이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줄이 서게 되기도 하고, 그 굿즈 매출이 몇십억이 나오기도 하고, NFT를 통해서 만든 그림을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백화점의 변화가 한마디로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 정도로, 아마 이런 걸 기획하시는 아마 담당 직원들은 뭐 어떤 걸 더 또 새로운 걸 가져와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백화점에서 이런 매출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건 사실 MD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MD 구성이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를 어디에 갖다 놓느냐. 근데 진짜 담보가 안 되는 브랜드를 내가 데려와서 시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시도냐. 더현대는 처음 생긴 브랜드고 공간도 굉장히 많으니까 기존에 그냥 계절마다 옷만 바꾸는 VMD식의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도 뭔가 고객이 경험하고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연출하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끊임없이 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하 1, 2층은 우선은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재밌는 시도를 한번 다 해보자. 지금까지는 유효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